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정말 이준석 때문에 정권 교체가 고비고비마다 지금 이준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 폐륜, 소위 당을 장악하고 당을 접수하려 들어온 소위 첩자, 밀명을 띠고 온 첩자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의구심들을 많이 내뱉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당에 잠입한 그러한 첩자가 아닐까라는 바로 그런 것 말입니다. 정권 교체를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의 어떤 밀명을 띠고 온 자가 아닌가, 바로 이러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만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을 만날 생각도 없다. 아니, 당대표라는 걸 쥐고 있으면서 당대표는 무척 목적이 있으니까, 당을 접수하러 온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을 먹으러 온 사람, 당대표를 먹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어떤 방송에서 당대표를 먹겠다고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 들어오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그런 방송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 당대표를 먹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당까지 먹겠다 이런 얘기인가? 정말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대위가 개편되더라도 다시 들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조수진 최고위원 항명이라고 자기는 보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항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봅니다. 자, 항명이라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책을 나눌 때 군인의 직책을 한번 봅시다. 자, 원스타보다 투스타가 별이 많죠. 근데 원스타가 예를 들면 청와대 근무하는 원스타다. 예를 들면 노태우처럼 옛날에 작전차장보를 했다. 경호실 작전차장보를 하고 있을 때 원스타로서 했다. 그런데 투스타 사단장이라든가 무슨 이 육군본부의 무슨 인사참모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작전차장보를 두고 너 이렇게 해라, 뭐 이것 좀 해라 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했다는 당장 날아갑니다. 왜? 그거는 직무를 갖다가 영역을 넘은 행위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공보단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뭐냐? 대국민 후보의 뜻과 후보에게 모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해야 될 것을 후보의 결재를 받아서 그건 대국민 발표를 하고 대국민 접촉을 하고 대국민 설득을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소위 공보단장입니다. 그 직책이 자기가 상임 선대위원장 이거 일하고 부위원장급인 공보단장을 목을 쳐요? 지시를 해요?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거기서 이 책상을 꽝 치고 나가요? 제가 왜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가 뭐가 항명입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작전차장보인 노태우는 일반 사단이라든가 사단장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사단장이 청와대를 접수해도 되는 겁니까? 항명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작전 명령이라든가 직접 지시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계로를 받아서, 예를 들면 그렇게 생긴다면, 이런 말을 하려면은 윤핵관이고 뭐고 하려면은 항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맨 차상위에 있는 후보의 심득을 얻어서 지시를 했다면 그건 항명이 되는데, 지금 직능이 다 달리 다 분포가 돼 있는데 다 자기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행정의 ABC도 모르는 그야말로 컴퓨터 공학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컴퓨터 공학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백이 없는 그거하고 똑같은 무슨 기계 교직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게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오다. 학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직능상 전부 분류가 돼 있는 그 조직이 분류가 돼 있는데 아니 저 멀리 있다고 공동선대위원장이 이거 해 지시하고 공개적으로 누가 또 이거 지금 해 하고 지시하고 그런다고 그럼 공보단장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 학명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일부 언론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아주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의 오차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준석이가 결국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나가라 이제 했단 말이죠. 조수진한테 사퇴하라 했는데 아니 선대위의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당대표입니까? 후보입니까? 선대위는 100% 후보가 임명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항명한 자는 바로 이준석입니다. 진짜 항명한 자는 이준석이라는 것. 바로 이런 점을 볼 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신성인했습니다. 저 이준석이를 빨리 걷어낼 수 있게끔 제 재분에 겨워서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정체를 갖다가 스스로 밝혀나가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이 있어가지고 딱 이걸 오는 그 여기 접수한 목적 당을 먹겠다. 당대표 먹겠다. 한 그의 생각이 지금 그 욕망의 끝이 뭐냐. 국민의힘을 자기당화, 사당화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부려보겠다. 바로 이건데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대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가 무책임하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홍보미디어총괄본부는 말이죠. 예산이 얼마냐면 거의 대선 자금의 80%를 씁니다. 이걸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상임선대위원장 주제에 그 밑에 있는 총괄본부장을 갖다가 자기가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후보는 또 맡겨줬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좋은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장악하겠다는 거죠. 홍보를 전부 장악하고 대선 자금도 장악하고 모든 걸 장악하고 제 맘대로 하겠다 하다가 지금 이번에 조수진한테 여기 목에 가시가 탁 걸렸습니다. 뭐냐? 조수진은 절대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진은 살신성인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야 마찬가지로 이 결이 다른 이 계로가 다른 데서는 직접 저한테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지시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작전 차장보를 했던 군의 군 시절에 완스타로 작전 차장보를 했던 사람이 웬 투스타가 사단장이라고 웬 뭐 예를 들면 무슨 육군본부의 무슨 투스타 무슨 부장 뭐 인사참모부장이라든가 무슨 뭐 작전참모부장이라든가 턱 하고 청와대에다 완스타 노태우한테 이거 지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왜 저한테 지시합니까? 저의 직속 상관은 경호실장이고 또 대통령입니다. 경호실장이죠. 바로 위에는 경호실 차장, 실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전 직제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항명입니까? 오히려 그 직책을 수호를 한 거죠. 오히려 포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조수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만약에 이게 틀렸다 하면은 저한테 누구라도 항변하면 제가 논리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자가 갑자기 높이 이렇게 해줬더니 아니 국회의원도 3번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높이 이렇게 대표만 했더니 이게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후보까지 자기 밑으로 생각하고 후보를 지금 흔들어대고 있고 이 후보를 흔들어댄다는 건 지금 정권 교체를 흔들어대는 건데 이런 자가 지금 여기 들어온 자가 정상적인 그가 정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혹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저 뒤에 배경이 상당히 의혹스럽고 의심스럽다. 저 친구는 자기 정치도 자기 정치지만 저 친구가 하는 가장 뭐는 뭔가 밀명을 띠고 있는 거 아닌가. 정권교체를 부수라는 밀명을 띠고 온 이런 사람 아닌가. 라는 그런 의혹이 많이 일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하는 행동이 모두 그 모양입니다. 대선 3개월 전에 폭탄주 먹고 취해가지고 문자 하나 날리고 잠적을 해버리고 부산에서 턱 나타나서 그의 측근 소위 이 측근 이 핵관들 정무실장 하는 김철근 뭐 등등 몇 명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서 또 샬라샬라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순천 가서 샬라샬라하고 그 다음에 여수 가서 샬라샬라하고 그 다음에 울산 가서 샬라샬라 처음에는 부산 가서 그러고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행입니까? 당대표가 할 짓입니까? 자, 그건 대선 2개월 한 반 정도를 남겨놓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대선 2개월 남겨놓고 조수진 목을 치면서 책상을 꽝 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지가 지시를 해야 될 계로가 아닙니다. 선대위의 그 구조가 자기가 지시해야 될 구조가 아니죠. 오히려 그걸 지시하려면 윤핵관들이 나 이준석과 김종인을 음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갖다 못하게 좀 해라 하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내가 왜 그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 본부장은 말이죠. 이 조수진 이 공보단장은 해야 할 자기 임무가 있습니다. 공보단의 임무입니다. 공보단은 후보가 결심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발표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정교하게 회의를 열어서 공보단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서 올려서 허락받아서 발표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대국민 아주 협조를 할 수 있는 대국민 공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아주 중요한 직위인데 그 직위에 대놓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김종인과 나를 욕하는 매체를 좀 정리를 좀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선대위에서 자기가 뭔데 지시를 합니까? 내용도 지시할 내용이 아니죠. 이런 이 소위 행정의 ABC도 모르는 자가 이 당대표를 하면서 상식이 없는 이런 행동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선 2개월 남겨놓고 저런 폐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대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가 오히려 무책임하다. 이런 비난이 국민들에게 지금 왕창.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이가 좀 나이가 어리다고 괜히 그러나? 이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딱 하고 보니까 반쯤 가다 보니까 이 부산에서 말이죠. 갑자기 비단주머니라고 해서 빨간 옷을 다 준비되어 있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빨간 옷이 준비가 됩니까? 그 준비된 빨간 옷 딱 입고 윤석열 후보를 딱 입히고 자기가 앞에 서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하고는 차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후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가 청중들이 후보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건 이준석이하고 둘이서 앞에서 손을 똑같이 흔들어대고 오히려 더 크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키가 윤석열 후보보다 적게 망정이지 키가 조금만 뭐 같거나 컸으면 이 손이 전부 다 부채꼴로 이준석 손으로 흔들렸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국민들이요. 정치를 했던 국민들 지금 몇몇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 장면이 바로 명장면이라는 거죠. 저게 바로 하극상 장면이라는 거고 정치 야욕의 장면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거는 그때는 알만한 사람들만 알았다고 칩시다. 국민들의 한 절반만 알았다고 생각합시다. 이번에 조수진 이 부분은 말이죠. 공보단장에게 나와 김종인을 욕하는 사람들을 그 매체를 갖다가 빨리 그러지 않도록 지시해라.
차단해라. 이거는 완전히, 이건 오히려 협조를 해야 될 거죠. 협조를 한다 모르지만 조용히 불러서. 그리고 아니 왜 제가 이준석 씨 말 들어야 됩니까? 이준석 위원장 말 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공보단장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뜻인데, 그건 100% 맞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행정의 개로라는 게 있는데, 결국 꽝 치고 나갔죠, 바깥으로. 그러면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성을 폭력이죠, 그건. 꽝 치고 그냥 말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말한 중에 그냥 화가 나서 꽝 치고 나가버렸다.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이런 자가 안 나가면은, 네가 안 나가면 사퇴 안 하면은 내가 나간다 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사과를 했더니 사과도 안 받아. 사과도 안 받아. 사과 못 받겠어. 네가 나가야 사과야. 그만두라 이거예요. 선대위에서. 근데 선대위 임명권자는 당 대표가 아닙니다. 선대위 임명권자는 바로 윤석열 대선 후보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할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했다는 비판이 지금 하늘을 솟고 있습니다. 이날 김종인하고 당 고문들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이 오찬 이후에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러면서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선대위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일을 하겠다. 처음엔 이랬습니다. 아니 선대위에 나갔다 선대위에 이거 차고 나오고 이 윤석열 후보를 이게 모욕까지 준 자가 어떻게 해서 선대위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대위에서 일단 떠났으면 당대표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대선을 위해서 이 당이 해야 될 게 바로 선대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후보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겠다고 했으면은 당대표를 떠나는데 왜 당대표를 갖고 당대표는 내가 하겠다. 왜 하겠습니까? 이자가 지금 모순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자의 목적이 뭐냐? 다음 6월 달에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거야.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당에 들어온 당 대표한테 공천권이 오니까 그때 내가 공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모두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잘못하다가 똥물 튀길까봐 말이죠. 공천에 똥물 튀길까봐. 바로 그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일어섰죠. 이건 안 되겠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물러나라! 하고 박수영 의원이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제 곧 사퇴 요구가 있고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준석이라는 자가 처음에는 젊다고 해가지고 뭔가 호흡이 좀 젊은 호흡이 들어오면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있으리라는 이런 것을 기대를 했던 언론과 국민들이 그 기대가 100%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준석은 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선대위 복귀 의사가 없음을 다시 밝혔습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윤핵관이란 말을 자기가 지어냈습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갖다가 어떻게 윤핵관이라고 해서 무법듯이 뽑아내고 하이에나니 뭐 파리떼니 김종인하고 둘이서 난리를 쳤습니다. 한 팀이 돼가지고. 그러나 김종인은 누굽니까? 이준석의 멘토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 오자마자 BBS 라디오 앵커 박 앵커와 대담 중에서 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대선 총괄위원장으로 꼭 모시겠다 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아니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 대표 취임하자마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자가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기사를 갖다가 쓰는 윤핵관들이 쓰고 있다. 그렇게 나를 갖다가 나하고 김종인을 음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라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조수진 공보단장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지금 공보물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하고 김종인이 음해한다고 하는 소위 기사들 이걸 좀 이걸 갖다 못하게 해라. 못쓰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하니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지시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꽝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는 폭력 중에 폭력이고 이거 히틀러 같은 파쇼도 이런 짓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 최고위원회 공보단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 카드뉴스. 카드뉴스란 거는 정책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 최고위원회 공보단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준석이가 윤핵관이 줄기차게 했던 주장이 이준석이 없어야 선거를 이긴다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본인들 하고 싶었던 카드뉴스도 만들고 하면 다 된다. 이건 완전히 이 선거 전략을 노출시키면서 아주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런 자가 이게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 파괴범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 파괴범입니다. 네. 이건 아주 있을 수가 없죠. 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또 인터뷰를 계속 합니다. 사퇴 이유에 대해서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씨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 반대 의견을 냈더니 윤 후보에게 이준석이 선거를 안 돕는다는 식으로 바로 보고가 들어갔다면서 이거 이간을 붙이고 국민들하고 후보하고 이간을 붙이고 표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뭐라고 했냐면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씨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나는 반대 의견을 냈더니 윤 후보에게 이준석이 선거를 안 돕는다는 식으로 바로 보고가 들어갔다면서 선대위에도 대전략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말은 도대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자기네들 내부 얘기를 바깥에 인터뷰에서 막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라 이제 망해라 이겁니다. 정권교체 망해라 이런 얘기인데 참 이건 폐륜 중에 그래서 상폐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폐륜정치라고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어젠다 세팅을 하고 뭐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주장했던 세대포이론도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 세대포이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뭐야 그게. 세대포이론 뭐를 포위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말이죠. 당대표가 선거를 하지 않겠다 하면은 대선 후보를 그렇게 뽑았는데 대선 후보를 돕지 않겠다 선거 안 하겠다고 해서 나갔다는 건 당대표도 지금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대표는 딱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가라 하고 나가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세대 포이론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전통적 야당 지지층인 6070 세대하고 2030 세대 연합을 통해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구상인데 그거는 누구나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젊은 세대가 2030 세대가 이재명이보다 지금 윤석열이 원래부터 지가 들어오기 전부터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준석이 와서 하등 도움이 된 게 지금 없습니다. 2030이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지난 21일 뭐라고 썼냐면 사슴 빨간표 있잖아요. 사슴뿔 빨간표 루돌프 무슨 이런 머리띠 사진을 참 유치하기도 짝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해당 게시물에서 뭐라고 썼냐면 박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청년들과 노래 부르면서 썼던 것이다. 보관해뒀더니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때 선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이자가 바로 탄핵을 시킨 자입니다. 탄핵을 시킨 거는 유승민이가 시켰지만 유승민을 모시고 같이, 왜 자기 정치적 은사니까, 같이 아버지의 친구니까 함께 뒤통수를 치고 탄핵에 동참해서 바른정당 가서 유승민을 밀었던 사람입니다. 탄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폐륜의 정치학을 어디서 배워먹은 게 폐륜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건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고 한다는 얘기가 오늘도 후보를 대신해서 한국여성기자협회에서 축사를 하고 왔다. 누가 후보 대신하라고 그랬나요? 후보 만날 생각 없다며. 근데 무슨 후보를 대신해요? 네? 후보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으면은 만날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같으면 지가 뭔데 가서 대신 축사를 합니까? 네? 그리고 일단 떠났으면은 당대표를 떠나야지 왜 당대표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이런 역할은 계속할 것이다. 또 이걸 나가랄까 봐 겁은 나서 이렇게 말을 딱 올렸습니다. 자, 이런 폐륜 정치의 그 소위 유치한 37세죠 이제 이준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권교체에 가장 큰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왕 맞았으니까 이걸 극복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